만약 어린 왕자를 시시하다, 재미없다고 느끼셨다면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고 다시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는 곱씹어야 제맛이거든요. 어린 왕자는 고향 별에서 장미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지만 까다롭고 허영심이 많았다고 했죠. 햇빛이 필요하다, 물을 가져와라, 바람을 막아달라 등 요구하는 것도 많고 난 특별한 꽃이니까 내가 잘 보호해야 해 라며 은근히 부담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별을 떠나왔고 여러 소행성을 방문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별에서는 왕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왕국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왕은 권위적인 태도로 어린 왕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명령을 들어라. 만세를 외쳐라. 라면서요. 즉, 생택쥐페리는 왕을 통해서 의미 없는 권력에 집착하면 고독해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꾼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 허영꾼은 남의 평가에 의존할 뿐 자신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교감하지도 않았죠.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사는 인생의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별에서는 술꾼을 만납니다.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마신단다. 부끄러움은 왜 느끼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거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문제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악순환. 자기 모순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별에서는 사업가를 만납니다. 나는 별부자야. 별을 아주 많이 소유한 사업가에게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별을 가지면 뭐가 좋아요? 하지만 사업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가 좋으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거죠. 즉, 목적 없는 소유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별에서는 등대지기를 만납니다. 등대지기는 밤낮으로 등불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게 규칙이니까 합니다. 회사의 메인 직장인 같지 않나요? 어린 왕자는 등대지기에 헌신에 감탄하지만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안타까워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정말 행복할까? 라면서요. 등대지기는 삶과 일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여섯 번째 별에서는 지리학자를 만납니다. 지리학자는 별과 행성의 구조를 기록하지만 직접 별을 탐험한 적은 없습니다. 감정과 주관이 배제된 사람이라서 어린 왕자와 장미의 관계는 덧없다고 막말을 하기도 하죠. 지리학자는 경험하지 않으면 삶을 완성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삶은 경험을 통해 완성된다는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자신을 길들여줄 존재를 찾던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만든다는 거야. 너는 내가 길들인 것에 책임을 져야 해. 마침내 어린 왕자는 장미가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노력으로 특별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랑과 책임, 그 관계를 깨우친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동화지만 풍자 소설 같고 또 철학서 같기도 하죠. 그게 바로 어린 왕자가 명작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상징을 통한 공감과 감동. 장미, 왕, 허영꾼, 등대지기, 조종사 등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는 사랑, 책임, 탐욕과 같은 인간의 본성을 상징합니다. 누구나 될 수 있고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끌어내죠.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의 여행기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스토리지만 여행하는 동안 만난 인물을 통해 보편적이고 깊은 주제를 담아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교훈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사랑, 관계, 삶의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성. 아이에게는 따뜻한 동화고 어른에게는 심도 깊은 철학서입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을 때와 성인이 되어 읽었을 때 또 다른 감동을 느낀다는 점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특별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택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감상을 댓글로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